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트럼프 확진에 미 대선판 요동, 글로벌 금융시장 시계 제로라는 제목입니다. 한 달 남은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특히 바짝 뒤쫓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가는 대선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백악관에 따르면 건강 상태는 계속 호전되고 있고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5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나 내일쯤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연휴 사이에 깜짝 뉴스였고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TV 토론으로 미국 대선 그 분위기가 좀 본격화됐었는데 초대형 변수가 터졌어요. 예, 맞습니다. 추석 연휴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었죠. 네.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동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국 대선 판도에 큰 어떤 변수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상태가 좀 악화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산소 네. 포화도가 많이 좀 떨어져서 인공적으로 산소를 주입하는 그런 네. 어떤 조치들을 취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군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들어오기 전 뉴스를 보면 잠깐 병원 밖으로 차를 타고 나와서 지지자들한테 손을 흔들기도 했고요. 네. 또 어제는 이제 집무실에서 혼자서 좀 직무를 보는 과정을 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라는 소식은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큰 어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실제 감염은 호프 힉스라고 불리는 항상 이제 그 트럼프가 이동할 때마다 옆에 딱 붙어 있는 네. 여성 보좌관인데요. 이 호프 힉스 보좌관으로부터 감염됐다라고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지금 이제 그 에이미 코니 그 베럿 연방 대법관 후보 지명자의 그 지명식에 참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그 귀빈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네. 그 행사 자체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린 그런 어떤 슈퍼 감염원이 되지 않았나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백악관 취재기자 2명, 또 미국 상원의원 2명도 동시에 감염되는 그런 어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차질이 좀 불가피해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11월 3일이 미국 대선이니까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공화당의 선거 유세 일정 자체가 완전히 지금 올스톱돼 있는 상태거든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화당 그 상원의원 2명이 그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네. 상원의 의사 일정도 지금 2주 동안 연기가 된 상태거든요. 미국 상원도 의회도 2주 정도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 2주간은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향후 유세에도 차질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당장 지금 15일 이달 15일이면 다음 주 정도 되겠죠. 다음 주 정도로 예정돼 있던 미국 2차 TV 토론 자체도 지금 15일에 열릴 수 있을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가장 핵심 그리고 가장 관건 체크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겠죠. 네, 맞습니다. 앵커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이르면 내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퇴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로 74이나 되고 또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그 확진자 중에서는 초고위험군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좀 호전됐다고 하지만 완치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요. 또 설령 완치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 미국 대선 국면이 또 트럼프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 지금 미국 전체적인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갈지 또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한 불확실성 하에 놓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대선 판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태로 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만 다른 옵션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대선 국면에 이미 들어갔고요. 지금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촉박한 일정이고요. 네. 또 일부 주에서는 이미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된 상태거든요. 우리의 이제 흔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부재자 투표 정도 되겠는데요. 네. 우편 투표가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를 교체한다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건 상상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에서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트럼프 바이든 이런 양자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불확실성으로 보인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선 판도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뭐 일단은 뭐 다수 의견, 소수 의견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 의견은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아까 그 초기에 그 기사 모두에 좀 나왔지만 트럼프가 지금 경합 지역, 흔히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지역에서 표차를 많이 줄이고 있었거든요. 네. 지지율 격차를 많이 줄이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지금 유세를 멈추면서 그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추격하던 그 추격세에 찬물이 좀 끼얹어졌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그 TV 토론에서도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라 가지고 책임 공방이 있었는데요. 네. 본인 스스로가 이 마스크 착용을 좀 등한시하고 또 초기 방역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본인의 정책 대응 능력에 큰 어떤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무대에 굉장히 강한 체질인데 TV 토론 자체 일정도 향후 좀 불확실해지면서 TV 토론을 통해서 지지율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트럼프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판세 아니겠냐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한편으로 소수 의견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아까도 나왔지만 몸 상태가 좀 좋아지면서 그 병원 밖으로 나와서 지지자들한테 손을 흔들면서 본인의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그래서 미국은 영웅 스토리에 굉장히 강한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특히 이제 본인은 이게 코로나19라고 부르지 않고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를 초기에 떨치고 일어나면서 본인 스스로가 바이러스를 이겨내 영웅 행세를 하면서 극적인 반등 스토리를 좀 꾀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상태가 초기에 굉장히 빨리 좋아진다면 오히려 트럼프의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가 병원에 있는 동안도 계속 챙겼던 가장 큰 이슈는 베럿 대법관의 지명 인준에 대한 부분에 계속 챙겼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우편 투표에 대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트럼프는 보이고 있고 우편 투표 결과에 따른 대선 불복 가능성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계속 불복으로 가고 법정 분쟁으로 갈 경우 결국 최종적인 캐스팅 보트는 대법원이 지고 있다. 그래서 베럿 대법관이 대법관의 인준이 될 경우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그 대법관 분포가 6대3으로 보수 진영이 절대적인 우위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프면서도 계속 코로나19 와병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베럿 대법관의 인준을 계속 챙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법적 분쟁으로 갈 준비를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 대선이 실제 11월 3일 투표가 끝나더라도 계속 법적 분쟁으로 가면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악재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변수가 발생하면서 일단 시장에서도 그에 대한 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요. 네, 예. 시장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 토요일 한국 시간은 토요일 아침에 네. 트럼프의 확진 판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금요일 뉴욕장은 2% 넘는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뉴욕 증시 자체는, 그러니까 증시 자체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에서 증시가 향후에 올라가든 또 내려가든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이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 2000년 대선이었죠. 그때 이제 아들 조지 부시 현 대통령과 그 미국의 그 엘고어 부통령 이 둘 사이에 대선전이 붙었었는데요. 그 최후 개표가 남아있는 플로리다 주를 제외하고는 엘고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다 주를 가져가는 그 후보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당선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당시 그 초기에 그 부시가 표를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1차, 2차 재개표를 하면서 표차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130표까지 표차가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재개표를 하게 될 경우 엘고어가 앞지를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더 이상 재검표를 하지 말라라고 판결을 내면서 사실은 엘고어가 패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재검표 과정 또 대법원의 판결이 내리는 과정 6주가 걸렸는데요. 6주 동안 S&P 500 지수가 무려 12%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시장은 굉장히 크게 가격에 반영했다라는 거고요. 네. 이번 대선 결과도 2000년 당시 대선과 마찬가지로 투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 증시가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 2명도 양성 이제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신규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네. 합의를 결론을 못 지었고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미국 그 하원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총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가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가결된 안을 상원에 넘겼는데 상원은 계속 이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 다수당은 지금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2조 2천억 달러의 부양책은 미국 재정 부담을 너무 키운다. 라는 점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걸 줄여서 1조 6천억 달러 정도만 부양 카드를 쓰자라고 지금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 공화당, 민주당 간에 전격적으로 추가 재정 부양책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부양책에 합의해 줄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는 네.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재정 부양책을 원하겠지만 공화당 역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도 적극적으로 재정 적자 규모를 늘리면서까지 추가 부양 카드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추가 재정 부양 패키지 합의 가능성은 조금 멀리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증시에는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것은 모두의 지금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한 신규 부양책 합의 소식 그리고 코로나19 또 미국에서 지금 현재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